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하겠고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가 0.84% 하락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상승폭 확대해 나갑니다. 2.46%가량 강세고요. 오늘은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일제히 강세 흐름, LG이노텍이 4.8% 강세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표정이 좀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쪽은 2차 전지 쪽이고요. 게임과 엔더 콘텐츠 쪽도 그리고 유틸리티와 전력기기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4일 폴란드와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우주항공 국방 섹터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통신주 매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T가 1.1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종효 이사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앞서서 통신주 오늘 또 KT가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종효 이사님의 종목이기도 했는데 8월 5일에 공개를 해주셨었죠. 최고가 기준으로 16.4%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KT입니다. 이사님, KT는 계속해서 좀 홀딩하고 가도 되나요? 네, 일단 외국인들 매수 여력이 추가적으로 많이 남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통신주를 시장이 선택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배당 관련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뭐 B2B, B2G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뻔한 얘기고 좀 더 강력한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 즉 비용 쪽에서 추가적인 통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면서 외부 변수로는 비용 이슈에는 좀 자유롭고, 그러니까 뭐 물류비 같은 그런 외부 변수에는 좀 자유로우면서 내부적으로는 뭐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통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 뭐 실적이 크게 빠질 만한 이유가 없다면 성장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반등은 좀 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신규 매수보다는 어디서 이제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44,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했었는데 그 정도의 목표가를 돌파한 만큼 뭐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해야 되나. 특히 뭐 배당주의 특성상 10월, 11월 정도에 고점 치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그런 뭐 계절적 이슈를 고려해서 지금부터는 뭐 탄력 둔화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1월 MSCI 종목 중에서 편출 종목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겹치면서 KT 김종효 이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목표가에 근접하는 모습 현재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좀 대응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과 오늘 또 바로 잠금 해제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봐야겠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실적 하향은 언제 끝날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봅니다. 주목할 뉴스. 최근에 주목할 만한 뉴스가 또 있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뭐 매출된 뉴스이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그 화두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네. 뭐 리포트에서 나온 뉴스이기도 한데 먼저 이 뉴스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준비된 내용을 먼저 좀 보시죠. 자, 사우디에서 지금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을 일단 뒤로 좀 미루거나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금 뭐 중국이 로컬 비중이 올라오고 수요가 대체되면서 중국의 전체적인 비중이 빠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쪽 비중이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수급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우디가 결국은 이 돈 많은 사우디가 돈이 없어서 이 석유화학 프로젝트는 아마 뒤로 미루거나 취소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된다면 중장기적인 수급에 있어서 약간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들이 중국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 물량이 다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됐던 부분이 사라지는 만큼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 하나를 조금 희석시켰다. 지웠다는 아니고 희석시켰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긍정적으로 포착을 할 만한,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개선 시점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실적은 언제쯤 개선이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2분기에 살짝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전지 소재야 뭐 다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기초 소재 쪽에서도 2분기에는 약간 뭔가 개선 요소가 보여서 하반기에 혹시라도 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예상은 3분기에 적자 전환 다시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 스프레드만 지금 보시면 전혀 뭐 개선 요소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뭐 수출 실적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중국 쪽에 지금 부양책을 써도 쉽사리 뭐 경기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 대책이 강하게 나왔으면 기대를 품을 수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대책도 시장의 기대를 못 미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정도에 뭔가 신규 수요 내지는 신규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업체나 글로벌 업체들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 조정이 좀 더 이어지는, 그래서 2025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급이 공급 우위에서 2분으로 맞춰지거나 아니면 약간의 수요 우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그러면 이 수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소재 쪽에서의 이익 전환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가 분기점이 아닐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2분기에 있었으나 하반기에서 내년 초쯤까지 우리가 좀 밀어놓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LG화학의 적정 밸류에이션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뭐 PE 관점에서는 뭐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크게 뭐 보기가 어렵고, 뭐 네. PB 측면에서는 한 배 아래로 내려온 지가 꽤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뭐 PE 측면에서는 여전히 꽤 높은 상황이니까 뭐 아주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 PB 측면에서는 지금 뭐 0.7배, 8배 수준의 굉장히 저점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적어도 두 가지 모두 개선되거나 둘 중 하나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죠. 기초 소재가 개선되든 아니면 첨단 소재가 개선되든. 근데 뭐 첨단 소재는 아시다시피 3분기에도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의 실적이 전혀 좋아질 기미가 없어서 LG화학의 실적도 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지분법 평가이익에서 LG 엔솔의 실적이 그래도 예상보다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업종이 좀 개선되는 모습, 그 다음에 2025년부터는 더 강화된 연비 규제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배터리 수요가 일정 부분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를 우리가 선반영한다면 적어도 4분기부터는 일정 부분의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PB 한 배 정도의 수준인 4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고 지금부터는 뭐 분할 매수 정도는 조정 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조정 시 접근해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2만 원,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반도체 장비주네요. 유진테크 장비중 차별화 가능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실적 개선이에요. 사실 지난주에 ASM의 실적 받아들고 좀 깜짝 놀랐던 글로벌 시장이었는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언제쯤 좀 보여줄까요? 네, 일단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나을 것으로, 그 다음에 4분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가 원래 하고 있던 게 뭐냐면 CVD, 화학 증착 장치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원자 증착 장치, ALD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장비가 바뀌면서 당연히 이제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장비 자체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깨끗한 실리콘판 위에다가 회로도를 입히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회로도를 입힌 다음에 그 회로도 위에다가 화학적 물질을 발라서 결국 그 설계도를 완성하는 건데, 이걸 화학적 증착 방법을 쓰다가 점점 이게 미세화되면서 저 화학적 증착 방식이 조금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더 나은 방식, ALD 방식을 취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의 매출이 4분기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모리 부분도 1A에서
1B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1B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ALD 장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이건 분명히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 뭐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이 대장주인 ASML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조금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PSK와 마찬가지로 이 두 종목은 조금 과하게 조정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들 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괜찮은 종목들이 없는가 하고 다시금 좀 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 키워드는 차별화인데 앞서서 김종효 이사님이 강조해 주셨던 게 바로 이 포인트 아닐까 싶어요. 네, ALD 장비가 지금 위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 계열의 원익 IPS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세 회사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거의 뭐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진테크가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떨어지는 원익 IPS 그다음에 중국향 비중이 높은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여기서 만약에 차별화가 나타난다면 저는 유진테크 쪽에 좀 더 메리트를 얹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에 모두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들의 투자가 지연된 것이지 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4분기부터 이어질 1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긍정적인 모멘텀을 준다면 세 종목이 똑같이 떨어졌지만 좀 더 메리트 있는 종목은 유진테크다라는 측면에서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장비주 안에서 차별화를 나타낸다면 유진테크가 주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유진테크의 적정 밸류에이션 이건 또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PE 측면에서도 한 3배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PE 측면에서 한 15배 정도의 수준이 뭐 48,000원 정도에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아마도 전고점에 육박하는 48,0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낮아진 주가는 조금 너무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종목도 비교적 마진율이 괜찮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48,000원을 목표가로 현재 구간에서 추가 조정이 나올 때, 즉 3분기가 지금 2분기와 거의 실적이 비슷하거나 약간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을 땐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때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저는 뭐 4분기에 이익이 늘어날 것을 베팅한다면 48,000원 정도까지의 주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선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유진테크 전고점 영역 부근인 48,000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